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의 기본 문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학으로 토익 만점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정리한 파트 2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파트 2는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 1개와 3개의 보기가 나오는데요. 의문문이나 기타 문장을 듣고 가장 적절한 답변을 고르는 파트입니다. 문제 유형은 질문에 따라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그리고 기타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다음과 같은 의문사들로 시작하는 질문이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비동사나 두동사, 해부동사와 다른 조동사들로 시작하는 일반 질문과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장은 평서문과 주어가 없는 문장이 질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기에 나오는 답변은 직접적인 답변 또는 되묻기나 모른다와 다른 우회적인 답변들이 간접적인 답변으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의 유형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제안의 의미를 제외하고는 예스나 노의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의문사 중에 후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묻는 질문으로 답변은 이름 이외에도 직책이나 부서 또는 회사명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when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특정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을 묻는 질문이고 where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장소나 위치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when과 where은 발음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질문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what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혼자 쓰이면 어떤 정보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이고 뒤에 명사와 함께 쓰이면 특정 명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므로 what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which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혼자 쓰이면 여러 가지 중 어느 것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고 뒤에 명사와 함께 쓰이면 특정 명사 중에 어느 것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므로 what과 마찬가지로 뒤에 명사를 잘 들어야 합니다. why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과 제안을 하는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why don't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영어에서 제안을 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므로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why didn't로 시작하는 질문은 과거의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이므로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how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질문의 종류가 가장 많은데요. 먼저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은 how 뒤에 가격이나 수량, 기간, 거리, 빈도 등을 의미하는 형용사나 부사랑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ow can I로 방법을 물어볼 수 있고 how is going으로 진행 상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ow do you like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how about은 제안을 하는 질문이므로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확인이나 요청, 제안 등의 질문으로 일부 선택 의문문을 제외하고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처럼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므로 단어나 구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중에서 비동사나 해부동사, 두동사 모두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두동사는 do you mind로 요청을 하거나 do you want me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o you mind 질문은 mind가 신경이 쓰이는지를 묻는 부정의 의미이므로 괜찮다고 할 때 부정의 답변으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중에서 조동사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조동사 중에서 can과 could로 시작하는 질문은 can I로 허락을 받거나 can you로 요청을 하거나 can I help you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could는 can보다 정중한 표현으로 can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사 will과 would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will 3인칭 주어로 확인을 하거나 will you나 would you로 요청을 하거나 would you like to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조동사로는 may랑 should가 있는데요. can I처럼 may I로 허락을 받거나 should로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를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중간에 넣어서
의문사에 있는 의문문처럼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자주 쓰이는 구문을 미리 숙지하고 의문사가 중간에 나올 수 있을 것을 예측하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구문으로는 Do you know 의문사가 있고 Can you tell me 의문사나 May I ask 의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아니므로 yes나 no로 먼저 답변을 하고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 의문문인데요.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에 o를 넣어서 단어나 구 또는 문장을 선택하는 의문문입니다. 단어나 구 선택 의문문은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므로 yes나 no로 답변을 할 수 없는데요. 문장 선택 의문문은 문장에 대한 대답이므로 yes나 no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택 의문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선택 의문문의 답변으로는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선택하거나 또는 둘 다 선택하지 않는 경우와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일반 의문문에서 긍정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확신 없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인데요. 부정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50% 정도 확신을 가지고 아닌지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가 의문문은 90% 정도 확신을 가지고 부정의 평서문으로 확인을 하고 긍정으로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경우와 긍정의 평서문으로 확인을 하고 부정으로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은 의문문의 긍정, 부정과 상관없이 긍정의 대답은 yes로 하고 부정의 대답은 no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기타 문장을 정리해 드릴게요. 기타 문장은 의문문의 형태가 아닌 문장으로 요청이나 제안 또는 의견과 상황 등을 표현하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므로 yes나 no로 답변을 할 수 있고 단어나 구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장 중에는 평서문이 있는데요. I'd like로 요청을 표현하고 I think we should로 제안을 하고 I think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의견을 말하거나 일반 평서문으로 특정한 상황을 말합니다. 요청과 제안에 대한 답변은 승낙이나 거절을 하고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는 동의나 반대를 하고 상황에 대한 대답으로는 제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타 문장은 주어가 없는 문장인데요. make sure로 요청을 하거나 let로 제안을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답변과 자주 나오는 구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간접적인 답변이 나올 때 정답을 고르기 힘들기 때문에 간접적인 답변을 정리해 드릴게요. 간접적인 답변에는 답변을 하는 대신 되묻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른다는 표현을 다른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우회적인 답변들이 있는데요. 듣고 바로 정답을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답변이 이상하면 표시를 해두고 오답을 소거해서 답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경우를 의문사가 있는 경우와 의문사가 없는 경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요청이나 제안에 자주 나오는 구문들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제풀이 순서인데요. 의문사가 질문에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주어와 서술어에 집중하면서 질문 내용을 파악하고 보기에 오답 소거를 하면서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보기에 오답 소거를 하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오답 유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yes나 no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오답이 되는데요. 제안이 아닌 의문사로 질문을 했는데 yes로 대답을 하면 바로 소거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데요.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장소에 대한 대답을 해서 틀린 답변입니다. 세 번째는 주어의 불일치인데요. 누구인지를 물어봤는데 그녀라는 대명사가 나오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시제의 불일치인데요. 현재 시제로 질문을 했는데 과거형으로 답변을 하면 오답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유사 발음으로 혼동을 주는 경우인데요. 질문에 나온 발음을 질문과 상관없는 보기에 넣어서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오답을 피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단어들을 최대한 기억했다가 비슷한 단어가 보기에 나오면 표시를 해두고 정답을 고르기 힘든 경우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나온 보기를 고르면 정답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풀이에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기가 나오는 순서대로 정답 가능성을 표시합니다. 확실히 맞은 것 같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확실히 틀린 것 같으면 X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 맞은 것 같으면 세모를, 제대로 못 들었는데 틀린 것 같으면 슬래시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는 정답 가능성을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질문의 의문사나 하우의 정도, 선택의 올 등이 나올 경우 약자를 오른쪽 질문 아래 표기해놓고 보기가 나올 때마다 정답의 가능성을 앞부분의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한 질문의 약자들이니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표시한 거를 보고 정답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동그라미가 없고 세모만 하나 있으면 세모를 고르고 세모나 슬래시가 두 개일 때는 둘 중 끌리는 거를 찍고 미련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파트 2는 영어의 기본이 되는 의문문들이 질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크립트를 보고 순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의문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제가 토익에 나오는 의문문들을 연습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 중이니 해석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